40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In a study, Guy Meres, a behavioral economist, showed his experimental subjects graphs of a price rising and falling over time. 네, 실험이 있었나 봐요. 한 연구에서 가이 메이레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너희는 컴마를 동그라미 쳐보시고 가이 메이레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동격으로. 그래서 우리 behavior 하면 행동의 라는 뜻이고 economist 하면 경제학자죠. 행동 경제학자인 가이 메이레스는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His experimental subject. 우리 show가 나왔기 때문에 show 다음에 지금 문장의 구조가 his experimental subjects 밑줄 그 다음에 graphs of a price rising and falling 밑줄 치시면 우리 show는 너희 give라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보여주다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다 이렇게 사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사형식이라고 써보시고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가 연달아 2개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명사 덩어리들이 2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야 해석이 잘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고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experimental subjects 하면 우리 실험 대상에게 어떤 것을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냐면 a price rising and falling. 자, 너희는 가격이라는 단어를 뒤에 rising and falling이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가격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까 쌤이 서브젝트를 주제라고 해석하지 않고 실험 대상이라고 해석을 했죠. 얘는 대상이라든지 실험의 피험자, 그러니까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overtim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The graphs were actually of past changes in the stock market, but Meres told people that the graphs show recent changes in the price of wheat. 네, 조금 길게 나왔는데요. 그 그래프들이 어떤 그래프인지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 그래프들은 were 였습니다. 실제로는 of부터 가로로 past changes 한번 묶고 in the stock market까지 묶으시면 이 그래프들은 실제로 뭐에 관한 것이었냐면 past changes, 우리 과거의 어떤 변화에 관한 것이었네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stock market, 자 너희 stock 하면 주식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되겠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과거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그래프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But, 근데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메리웨스는 told,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that 이하 사실이라고 말해주었대요. 뭔데요? The graph showed recent changes in the price of wheat. 그 그래프들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요. showed,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최근의 변화를. 어떤 것에 있어서? in the price of wheat까지 괄호 묶으시면 wheat 하면 밀이죠. 밀. 곡식 중에 밀. 밀의 가격에 있어서의 최근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그러면 원래 실상은 이게 이미 지나간 이제 과거의 주식 시장에 관한 그래프인데 사람들한테는 이거 최근 그래프야. 근데 이건 미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여준 그래프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실제가 아닌 것을 이제 다른 거라고 속이면서 실험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주식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생각을 하거나 추측을 할 것 같아서 아예 다른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걸 쌤이랑 이미지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번에 만든 쌤 모의고사 노트에는 어휘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더 많은 단어를 찾아 놓았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보면 일단 가이 메이레스라는 사람이 이번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behavior economist, 이게 뭐죠? 네.
행동 경제학자라고 너희는 해석을 하시고 우리 subject는 여기서 주제라는 뜻이 아니라 실험 대상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실게요. 자, 그럼 실험 참가자에게 보여준 그래프는 원래 어떤 거였죠? 원래는 과거에 스탁 마켓,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래프였는데 참가자한테는 이게 recent changes, 최근의 어떤 변화다. 밀 가격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실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e asked each person to predict where the price would move next and offered them a reward if their forecast came true. 그래서 그는 asked, 요청을 했습니다. 자, 너희는 ask의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ask도 최근에 배웠던 많은 동사들처럼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는 요청을 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to predict, 예측해보라고 요청을 한 거죠. 어떤 것을요? Where the price would move next. 자, 너희는 이 부분 밑줄 한번 쭉 가보시고요. 자, where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인지 아니면 관계 부사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where 다음에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 상태로 나온 간접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Where would the price move next? 자,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 있다면 해석이 더 잘 되시겠죠? 그 가격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그 가격은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predict의 목적어 자리로 간접 의문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해석을 뭐뭐 하는 지로 하면 된다고 했죠? 자, 뭐뭐 하는 지. 그러면 그 가격이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지를 예측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되시죠? 그 다음에 and 네모 치시고 자,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ffered, 제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 offer도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offer 밑줄 치시고 여기도 역시 목적어 them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목적어 a reward가 나왔습니다. 아까와 같은 구조인데요. 우리 show랑 같은 구조로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reward 하면 우리 보상이죠.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조건이 있었네요.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의 forecast, 우리 forecast 하면 이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너희 weather forecast 하면 기상 예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예측이 came true. 우리 came true는 come true니까 실현되다 라는 뜻이 있죠. 꿈이 실현되다, 예측이 실현되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의 예측이 실현이 된다면 그들에게 보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가자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했는데 진짜 올랐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뭐 돈을 주거나 혹은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예측했는데 정말 내려갔다. 그러면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뭔가 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참가자들한테 어떤 걸 제안을 했냐. 첫 번째, 일단 질문을 던진 거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만약에 예측이 실현이 정말 되면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참가자들이 그럼 굉장히 열심히 진지하게 예측을 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But Mayres had also divided his participants into two categories. 실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Mayres는 had also divided. 너희는 had 앞에서 끊으시고 자, had 플러스 pp로 나온 거 보니까 그 실험 내용보다 좀 더 먼저 세팅을 했던 그 실험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Mayres는 divide 하면 우리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divide는 divide와 뒤에 into를 묶어서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divide A into B. 자, 그래서 A를 B로 나누다 라고 해석하시고 그들의 참가자들을 두 가지 부류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분류가 뭔데요? Farmers and bakers.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농부들, 그리고 bakers 하면 우리 빵을 굽는 제빵사가 되겠죠. 농부들과 제빵사의 범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가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부류는 농부, 한 부류는 제빵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농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너희가 농부라면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미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힘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Farmers would be paid extra if wheat prices were high. 그래서 아마 그 농부들은 would be paid extra. 여분의 돈을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미래 가격이 were high, 높다면 더 많은 돈을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실험과는 상관없이 미래 가격이 그냥 높아지면 원래 이 농사를 짓다가 이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tra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분의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러면 반대로 bakers, 우리 빵 굽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would earn a bonus. 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보너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만약에 뭐 한다면요? 만약에 미래 가격이 싸다면. 자, 그래서 정반대 상황이죠. 자, 너희가 빵을 굽는 이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래 가격이 당연히 싼 게 좋겠죠. 싸서 우리 빵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미래 가격은 싸면 더 좋겠죠. So, the subjects might earn two separate payments. 자, 여기 이 문장을 잘 해석하신 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 실험자들은 might earn two separate payments. 아마 두 가지의 서로 분류된 payments. 여기서 payment는 지불이라고 해석하셔도 되지만 다른 뜻으로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상을 두 개를 얻는다. 자, 그걸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볼까요? One for an accurate forecast. 자, 너희는 for부터 forecast까지 괄호 묶으시고 자, 하나의 그 보상은 뭐였냐면 accurate forecast. 정확한 예측을 하면 우리 accurate는 정확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까 예측하면 돈 준다고 했잖아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그게 실현되면 돈 줄게 했는데 정확한 예측에 대해서 하나의 보상을 얻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자, 여기다 1번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뭔데요? A bonus.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보너스가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if 네모 치시고 the price of wheat moves in their direction. 그래서 미래 가격이라는 것이 moved, 이동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in their direction, 그들의 방향으로. 자, 여기서 그들의 방향이라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방향은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또 보너스를 얻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실험을 아까 했던 메이레즈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농부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길 희망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돈을 더 벌게 되는 거니까 실험과는 상관없이 보너스를 얻는 것처럼 뭔가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잘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예측을 잘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이 in their direction 이라고 해서 그들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희망하는 가격으로 움직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여긴 자세히 안 나왔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농부는 어떤 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농부의 방향이라고 하면 미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되겠고 제빵사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미래 가격이 내려가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다음번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예측한 내용이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Mayres found that the prospect of the bonus influenced the forecast itself.
그래서 Mayres는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that 이하 사실을요. 어떤 것이 the prospect of the bonus. 너희는 of the bonus 괄호 묶으시면 그 보너스에 대한 prospect는 전망, 예측이란 뜻이 있죠. 보너스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이 influenced,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것에? The forecast itself. 그 예측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예측한 게, 우리 여기 보너스라고 표현한 거는 미래 가격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뒷문장에 나와요. The farmers hoped and predicted that the price of wheat would rise. 그래서 농부들은 hoped, 희망을 했고 그 다음에 predicted,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that 이하라고. The price of wheat, 밀의 가격이 would rise.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농부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길 희망하잖아요. 근데 그 희망사항이 그 예측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대부분이 대답을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한 거죠. The bakers hoped for and predicted. 그리고 빵을 만드는 제빵사의 경우에는 희망을 했고 역시나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The opposite. 반대. 그 반대를 희망하고 예측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그 반대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자, 그래서 그 반대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부분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농부와는 반대로 그 반대가 뭐겠어요? 당연히 그 미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희망을 했고 예측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실험 결과가 보니까 they let their hopes influence their reasoning. 그래서 그들은 let, 뭐뭐하게 허락했습니다. 어떤 것이? 그들의 희망이 자, 우리 le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여기가 목적 보어 자리인데 우리 let이 사역동사잖아요.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여기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to influence 이런 거 안 쓰시고 influence라고 원형이 나온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영향을 미치게끔 했습니다. 어떤 것에? Their reasoning. 우리 reason은 우리 이유란 뜻도 있지만 이성이란 뜻이 있죠?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reasoning을 추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추론에 영향을 미치게끔 허락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희망사항이 반영된 약간 주관적인 예측을 했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요약문으로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Wh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edict the price change of wheat, 그래서 이 위에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한 건데, 자, 참가자들이 예측을 해보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the price change of wheat, 밀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예측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their wish for where the price would go, 그들의 희망은 자 여기 희망이라고 압축을 해버렸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 자기의 기대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for부터 끝까지 묶으시고 어떤 거에 대한 희망이냐면 가격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여기도 역시 의문사 나오고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가격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들의 희망이 which was determined by the group they belong to. 자, 너희는 컴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역시 이 부분은 괄호 안으로 넣으시고 나중에 해석하시거나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Which was determined by the group they belong to. 자,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그룹은 그룹인데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얘네가 농부면 농부, 혹은 제빵사면 제빵사, 그렇게 속해 있는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어떤 게요? 그 희망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그것은 affected. 자, 이게 동사잖아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것에?
그들의 예측에. 그래서 위에 나왔던 표현이 겹치지 않게 다른 표현들로 바꿔서 이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예측을 했다? 자, 자신의 희망 가격들이 각자 있었는데 그 희망 가격대로 예측을 했다. 농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The wheat price would rise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제빵사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 the opposite이라는 표현으로 실제로 이게 내려갔다라는 의미, the wheat price would fall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실험을 해보니까 알겠다. 어떤 거냐면 이 보너스에 대해서 혹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이 보너스에 대한 가격 예측은 influence, 영향을 미쳤다. 어떤 것에 그 forecast, 그들이 예측을 해보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약문에는 for where the price would go, 그 가격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wish, 희망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라고 their hope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쳤다, influence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다른 표현, 영향을 미쳐 똑같은 뜻으로 affect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예측도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왔었는데요. 우리 예측 forecast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의 추론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reasoning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요약문에서는 predic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같은 표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요약하고 독해보는 문제도 훨씬 더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참가자들의 희망하는 것이 결국에 그들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측이 약간 치우친 예측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정리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41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Stories populate our lives. 자, 이야기라는 것은요, populate이 동사로 쓰이면서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은 우리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는 이야기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죠? if 네모 쳐보시고요. If you're not a fan of stories, you might imagine that the best word is a word without them.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만약 당신이 팬이 아니라면, 이야기에 대한 팬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that 이하 내용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떤 거죠? The best world is a world without them. 아무래도 최고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인데요? without them이니까 그것들이 없는 세상이 최고의 세상이야. 뭐 귀찮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야기 없는 세상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them을 밑줄 쳐보시고요. 네, 여기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storie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 없는 세상이 최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where를 네모로 묶어보시고요. 자, where가 앞에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야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we can only see the facts in front of us. 그래서 그냥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팩트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들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최고의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But to do this is to deny how our brains work, how they are designed to work. 하지만 그렇지만, 자, 역시 버스의 동그라미 쳐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될 것 같아요. 뭐 이야기 같은 거 없는 그런 팩트만 보면 세상이 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본론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는 to do this를 밑줄 쳐보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 최고의 세상은
아무래도 이야기가 없는 세상이지 팩트만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은요. is to deny how our brains work. 그래서 너희는 is 앞에서 끊으시고 이것은 deny 하는 것이다. 우리 deny에는 부인하다 라는 뜻이 있죠. 부인하다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how our brain works는 how의 밑줄 our brains 밑줄 그 다음에 work 밑줄 치시고 그 다음도 문장 구조가 똑같아서 먼저 해볼게요. how 밑줄 they 밑줄 are designed to work 이렇게 밑줄 쳐보시면 얘의 문장 구조는 너희가 보시다시피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죠? 여기도 의문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지로 끝나면 된다고 했죠.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뇌가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How our brains work와 How they are designed to work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그 뇌가 역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뇌를 가리키겠죠.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뇌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디자인하면 우리 설계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이야기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거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야기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Evolution has given us minds that are alert to stories and suggestions because through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f natural selection, minds that can attend to stories have been more successful at passing on their owner's genes. 와, 문장 되게 긴 거 보이시죠? 일단 한번 지우고 계속해서 해볼게요. Evolution. 우리 진화라는 것은요. 자, 너희는 has 앞에서 끊어보시고요. give는 주다니까 여기 has given으로 나와 있으니까 진화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왔다.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우리 give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니까 give에 밑줄 치시고 us에 밑줄 치시고 minds 이렇게 밑줄 치시면 give 다음에 목적어가 2개 연속 나왔구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우리에게 mind를 주어왔습니다. 너희 mind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생각이란 뜻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고 뭐 사고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 사고를 하게 하는 뇌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머리를 주어왔냐면 대을 세모로 묶어보시고요. 앞에 있는 우리 머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are alert to stories and suggestions.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까요? 너희는 alert에 밑줄 쳐보시고요. alert는 우리 동사로는 경고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것 같죠? 형용사로는 어떤 것을 경계하는, 어떤 것에 주목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목하는 이라고 써보시고 그래서 형식은 be alert to 이런 형태로 쓰이죠. 어떤 것에 주목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러면 주목하다라는 뜻하면 생각나는 수거 바로 있죠. 너희가 더 잘 알고 있는 pay attention to가 생각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보고 그러면 머리는 머리인데 어디에 집중하는 머리를 주어왔냐면 stories and suggestion 그래서 이야기와 suggestion 하면 너희 suggest의 뜻 여러 가지 있는 거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시작! 암시하다, 시사하다, 제안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내 뜻을 약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시나 시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야기나 어떤 암시 같은 것에 주목을 하는 뇌를 주어왔다. 그러면 얘는 좀 표현이 영어식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그 머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의를 기울이게끔 진화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진화를 해왔을까요? Because 네모로 묶어보시고 이유가 나오는데 through부터 굉장히 아까 길었어요. through부터 너희는 natural selection까지 묶으시는데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라고 돼 있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앞부분에 막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100은 0이 2개, 1000은 3개니까 10만이 되죠. 그래서 수십만 년 동안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적으로 이제 환경 안에서 얘는 선택이 되고 얘는 중도 탈락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도태되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을 통해서 minds that can attend to stories. 자, mind는 mind인데 머리는 머리인데 that을 역시 세모로 묶고요. They can attend to stories have 앞에서 끊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ttend to story? 자, 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attend는 보통 어디에 출석하다로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야기에 출석하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attend의 다른 뜻에는 역시 어떤 것에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pay attention to와 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주목하다라고 다시 한번 써보시고 나온 김에 attend to be alert to. 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be alert to, attend to, pay attention to. 이렇게 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머리인데 이야기에 주목하는 머리들이 훨씬 더 성공적이어 왔다라는 거죠.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F부터 passing on their owners genes까지 괄호 묶으시면 pass on 하면 우리 물려주다, 계승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owners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들을 물려주는데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의 오너는 여기 앞에 나온 마인즈를 가리키겠죠. 그 머리를 가진 소유자들의 유전자를 물려준 데 있어서 좀 더 성공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우리나라 형식으로 풀면은 우리나라 말로 풀면 머리 중에서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유전자를 더 잘 물려줬으니까 더 잘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야기에 집중하는 머리가 좀 더 성공적이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잘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단을 해왔냐면 minds that are beacon to stories and suggestion. 자, 우리는 굉장히 어디에 주목하는 이라는 표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는 alert라는 표현을 찾아주시고 그것과 같은 표현으로 attend to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암시에 주목하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됐다? 좀 더 성공적이었다.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전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성공적이었다. successful가 their owner's gene, 유전자를 물려주다 라는 표현에 pass on을 찾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연 선택이란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뭔가 적합한 형질을 가진 그런 개체군이 좀 더 번식이나 이런 데서 이익을 본다는 것, 좀 더 잘 번식하고 좀 더 잘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네,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ink about what happens, for example, when animals face one another in conflict.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줄 건가 봐요. 기존까지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우리 예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For example, 먼저 해석하시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을요?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요? when을 네모쳐 보시고 동물들이 face, 우리 직면하다라는 뜻이 있죠? 서로를 직면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In conflict. 우리 conflict 하면 갈등이나 분쟁이니까 갈등이나 싸움 상황에서 서로를 직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They rarely plunge into battle right away. 그들은 rarely가 여기 핵심 단어예요. rarely 해석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해석이 반대로 돼요. 자, 그래서 rarely 하면 뭐 같은 뜻으로
barely도 있고 scarcely도 있고 뭐 seldom 이런 것도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고요. 그들은 거의 뭐하지 않냐면 plunge into battle right away. plunge into 하면 어디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battle, 싸움으로 right away, 즉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싸우면은 바로 다 동물들은 원래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바로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들은 거의 즉시 싸움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온 animals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No, they first try to signal in all kinds of ways what the outcome of the battle is going to be. 그래서 의외로 동물들도 그렇게 단순히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너희는 they를 계속해서 앞에 animals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들은 먼저 try to signal, 노력을 합니다.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우리 시그널을 동사로 얘는 명사로 신호란 뜻이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다 란 뜻이죠. 그래서 in부터 가로로 in all kinds of ways, 모든 종류의 방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뭐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냐면 what the outcome, 자 여기부터 밑줄 쫙 그어보실게요. 자 얘는 역시 어순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순을 표시해 볼게요. 자 what 밑줄, 그 다음에 쭉 주어, 그 다음에 is going to 동사, 요 순으로 나왔죠? 그래서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너희가 해석 잘 하시려면 What is going to be the outcome of the battle? 이러면 해석이 더 잘 되실 거예요.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결과인데 어떤 것의 결과? 그 싸움의 결과가 되겠죠?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동물들도 너 나랑 싸우면 이렇게 될 거야. 응? 아주 힘들어질 거야. 이런 것들을 신호로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예시가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They puff up their chest. 자, 너희는 1번 표시하시고 자, 첫 번째 방법은 puff up 하는 겁니다. 자, puff up 하면 얘는 어떤 것을 부풀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막 부풀려요. 그래서 왜 동물들 중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 몸을 최대한 키워서 커 보이게 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은 몸을 부풀리는 거, 가슴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roar 하면 얘는 표효하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소리를 막 크게 내면서 으르렁거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are their fangs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선생님 집에 있는 강아지도 가끔 심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너희는 bare 하면 원래 벌거벗은 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얘가 동사로 쓰이면 드러내다 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fang은 주어진 단어였는데 얘가 송곳니란 뜻이 있죠? 송곳니를 이렇게 막 드러내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자, 너 나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미리 막 경고를 하는 거죠. 봤지? 너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겠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nimals evolved to attend to stories and signals because these turn out to be an efficient way to navigate the world. 그래서 동물들도 진화를 해왔구나. 어떻게요? attend to stories. 자, 우리 이거 반가운 표현이죠?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어디에 주목하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시그널이니까 신호죠. 이야기와 신호에 주목하게끔 진화해 왔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이랑 어떤 암시 같은 것에 주목을 한다면 동물들은 이야기와 신호에 주목을 하게끔 진화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유는 뭐예요? 자, because 네모 쳐보시고 왜냐하면 these turn out to be an efficient way. 그래서 이것들이 turn out to be에 이렇게 끊어보시고요. 자, 얘도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turn out to be 하면 무엇으로 판명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efficient way,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효율적인 방식? navigate the world,
우리 내비게이션 다 아시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은 어떤 곳으로 잘 따라가게끔 해주죠. 항해하다, 길을 찾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세상을 항해하는 어떤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여기서 앞에 these가 가리키는 것은 자, 여기 these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stories and signals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시면 이야기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머리로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는 예시가 뭐였냐면 바로 동물들이 서로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한 그 상황이죠. 이때 너희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뭐였죠? 싸움으로 곧바로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 뛰어들다 라는 표현으로 plunge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어떤 걸 하죠? 시그널, 신호를 막 보내는 거죠. 야, 이렇게 될 거야. What will happen? 일어날 일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데 그게 되게 재미있었죠. 그들의 가슴을 부풀리거나 우리 부풀리다 puff라는 표현 써주시고요. 혹은 표효하거나 roar이라는 표현 그리고 bare their 우리 송곳니 fangs라는 표현이 있었죠. 송곳니를 드러내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힘을 과시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if you and I were a pair of lions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당신과 내가 뭐라면 한 쌍의 사자라면 어디에 있는 너희는 on the Serengeti를 괄호 묶어보시고 우리 세렝게티 하면 엄청난 초원이죠. 우리가 세렝게티에 있는 한 쌍의 사자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뭘 하고 있어요? 또 과거동사 나오고 We were trying to decide the strongest lion.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가장 힘센 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가정법 과거가 계속 나오고 있죠. It would be most unwise. 그것은 would be most unwise. 가장 현명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자, 너희는 wise가 현명하니까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멍청한 짓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For both of us도 괄호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 둘 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너희는 역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다. 자, 여기서 그것은 아직 안 나왔죠? 너희는 뒷부분에 to plunge straight into a conflict를 밑줄 치시고 이거 아까 나왔던 표현과 거의 흡사하게 나왔네요. 그죠? 그것 여기서는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가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건데 plunge straight into a conflict 우리 아까 plunge into battle 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straight 대신에는 right away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기 바로 있었죠. 그죠?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건데 얘도 straight도 즉시 곧바로 란 뜻이 있으니까 곧바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가장 현명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It is far better for each of us to make a show of strength.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면 그것은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은 가짜 주어고요. far better는 해석을 너희가 better가 더 나은 건데 far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far는 훨씬으로 해석을 하셔서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for each of us 우리 각각에게 있어서 어떤 걸 하는 것이 너희는 to부터 밑줄 to make a show of strength 그리고 뒤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면 진주어가 나와 있는데 make a show of strength 너희 show 하면 원래 보여주다 라는 뜻이잖아요. make a show of 하면 그것을 대놓고 막 보여주는 거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과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과시하다라고 하면 뭔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면 힘을 과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뒤에 동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to tell the story. 일종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of부터 끝까지죠. of how our victory is inevitable.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문장 구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how 밑줄, our victory 밑줄, is 밑줄 하시면 역시 문장의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is inevitable, 피할 수 없는지, 불가피한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승리가 어떻게 불가피한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들 이야기들에 집중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 애들이 잘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one of those stories is much more convincing than the other, we might be able to agree on the outcome without actually having the fight. 그래서 만약에 one of those stories, 너희는 of부터 those stories까지 괄호 묶으시고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 단 하나가 is much more convincing. 자, 너희는 동사를 표시해 보시고 훨씬 더 convincing 하다면, 자, 쌤이 똑같이 more convincing 할 때 이 비교급을 앞에 있는 much가 훨씬으로 꾸며주고 있죠. 훨씬 더 convincing 합니다. 우리 convince는 원래 설득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얘는 분사형으로 설득력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면 어떤 것보다 than the other, 다른 것들보다 설득력이 있다면,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어 정말 발톱을 싹 보여줬는데 발톱이 진짜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설득력이 있었어. 저것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기겠구나 라고 하나라도 뭔가 설득력이 있다면 다른 것에 비해서 we might be able to agree on the outcome. 우리는 아마도 be able to 뭐뭇을 할 수 있다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on the outcome,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저 발톱을 가진 애가 이기겠다라고 하면 그 결과, 그 승리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어떤 걸 하지 않고 without actually having the fight. without ing가 나와서 뭐뭐 하지 않고죠. 어떤 것을 실제로 싸움을 하지 않고 결과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괜한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요성. 어떤 신호나 암시를 잘 캐치하는 것에 중요성이 나와 있으면서 진화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도 정리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세렝게티에 살고 있는 한 쌍의 사자라면 우리는 절대로 plunge straight into fight,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멍청한 거다라고 했죠. 곧바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가장 현명하지 않고, 그러면 better choice, 더 좋은 선택이 뭐다? 힘을 과시하는 거다. 차라리 과시를 해라. 그쵸? 그래서 make a show of strength라고 표현해 주시고, 이거는 뭘 뜻하냐면 힘을 과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y victory is inevitab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여러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신호나 암시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진화를 해왔다. 그런 동물이나 사람들이 잘 살아남아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40번, 41번 조금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이 드리는 노션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혼자서 복습할 수 있게 쌤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용이 다 정리가 되셨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세모를 클릭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